대한민국 정부가 전쟁을 선포했습니다. 캄보디아 시아누쿠빌의 사기 집단에 감금된 한국인 47명의 생사가 위급하다는 정보가 들어왔기 때문입니다. 국가정보원장은 굳은 표정으로 대통령에게 보고했습니다. 피해자들이 고문당하고 있으며 탈출 시도자는 즉시 처형된다는 충격적인 내용이었습니다. 대통령은 책상을 내려치며 즉각 구출 작전을 지시했습니다. 회의실 안의 모든 장관들이 긴장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 밤 대한민국은 사상 최대 규모의 해외 구출 작전에 돌입했습니다. 영상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면 한국의 위대한 업적이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집니다. 한국이 세계 최고라고 생각하신다면 대한민국 세계 최고를 댓글로 남겨주세요. 사건은 석 달 전부터 시작됐습니다. 고수익 해외 취업을 미끼로 한국 청년들이 하나둘씩 캄보디아로 건너갔습니다. SNS 광고에는 월급 500만 원, 숙식 제공, 정상적인 IT 회사 업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거짓이었습니다. 공항에 도착한 순간부터 여권이 압수됐고 외딴 건물로 강제 이송됐습니다. 철창과 철조망으로 둘러싸인 그곳은 감옥이나 다름없었습니다. 중국계 범죄 조직이 운영하는 대규모 사기 콤파운드였습니다. 한국인들은 하루 18시간씩 컴퓨터 앞에 앉아 전 세계 사람들을 상대로 로맨스, 스캠과 투자 사기를 강요받았습니다. 할당량을 채우지 못하면 구타당했고 탈출을 시도하면 더 심한 고문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피해자 가족들은 절규했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연락이 끊긴 자녀들을 찾아 경찰서와 외교부를 찾아다녔습니다. 처음에는 개별 실종 사건으로 처리됐지만 비슷한 신고가 계속 접수되면서 조직적인 범죄라는 것이 드러났습니다. 국가정보원과 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가 합동수사에 착수했습니다. 피해자들이 남긴 마지막 흔적을 추적한 결과 모두 캄보디아 시아누쿠빌로 향했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국정원 요원들이 비밀리에 현지로 파견됐습니다. 그들은 한 달간 잠복 수사를 벌였고 마침내 범죄 조직의 본거지를 찾아냈습니다. 5층 건물 전체가 사기 콤파운드로 사용되고 있었고 수백 명이 감금돼 있었습니다. 국정원은 즉시 청와대에 보고했습니다. 상황은 예상보다 훨씬 심각했습니다. 범죄 조직은 중국 마피아와 연결돼 있었고 현지 경찰과 공무원들에게 막대한 뇌물을 주며 보호받고 있었습니다. 캄보디아 정부에 정식으로 요청해도 제대로 된 조치를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실제로 한국 대사관이 캄보디아 경찰에 수차례 협조를 요청했지만 번번이 증거 부족이라는 이유로 묵살당했습니다. 뇌물을 받은 캄보디아 관리들은 오히려 범죄 조직의 한국의 움직임을 알려주고 있었습니다. 대통령은 더 이상 기다릴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국민의 생명이 위험한 상황에서 외교적 절차만 밟고 있을 수는 없었습니다. 긴급 국가안전보장회의가 소집됐습니다. 외교부 장관, 국방부 장관, 국정원장, 경찰청장이 모두 참석했습니다. 대통령은 명확하게 지시했습니다. 모든 수단을 동원해 72시간 내에 한국 국민을 구출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외교부는 캄보디아 정부에 최후 통첩을 보냈습니다. 48시간 내에 범죄 조직을 소탕하고 한국인을 구출하지 않으면 한국이 직접 나설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동시에 국방부는 특수부대를 대기 상태로 전환했습니다. 해외 작전 경험이 풍부한 특전사 요원들이 선발됐고 구출 작전 시뮬레이션이 반복됐습니다. 사이버 수사대도 총동원됐습니다. 범죄 조직의 통신망과 자금 흐름을 추적하기 시작했습니다. 한국 정부의 움직임은 전광석화 같았습니다. 국정원 해외 공작팀이 시아누쿠빌에 추가로 투입됐습니다. 그들은 범죄 조직의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했습니다. 드론을 띄워 건물 내부 구조를 파악했고 경비 인력의 교대 시간과 동선을 분석했습니다. 피해자들과 은밀한 접촉을 시도해 내부 상황을 파악했습니다. 한 피해자가 목숨을 걸고 휴대폰을 몰래 사용해 SOS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그 메시지에는 건물 내부 배치도와 범죄자들의 무기 보유 현황이 담겨 있었습니다. 이 정보는 작전 수립에 결정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한국 정부는 이제 모든 준비를 마쳤습니다. 캄보디아 정부의 응답만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캄보디아 정부는 한국의 최후 통첩을 무시했습니다. 그들은 한국이 실제로 강경 조치를 취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캄보디아 외교부 대변인은 기자회견에서 한국의 요구는 내정 간섭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범죄 조직과의 연관성도 부인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치명적인 오판이었습니다. 한국 정부는 즉시 행동에 나섰습니다. 먼저 사이버 수사대가 움직였습니다. 대한민국 최고의 해커들로 구성된 특수팀이 범죄 조직의 서버를 해킹했습니다. 그들의 기술력은 상상을 초월했습니다. 단 2시간 만에 범죄 조직의 모든 데이터베이스에 침투했습니다. 피해자 명단, 사기 수법, 자금 흐름, 그리고 가장 중요한 캄보디아 관리들에게 준 뇌물 내역까지 모두 확보했습니다. 확보된 데이터의 양은 엄청났습니다. 범죄 조직은 지난 3년간 전 세계에서 무려 3조 원이 넘는 돈을 사기로 벌어들였습니다. 피해자는 47개국 15만 명에 달했습니다. 한국인 피해자만 수천 명이었습니다. 더 충격적인 것은 캄보디아 정부 고위 관리들의 연루 증거였습니다. 장관급 인사 3명, 경찰 간부 12명, 지방관리 40여 명이 뇌물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한 장관은 매달 10만 달러씩 받아왔습니다. 경찰서장은 범죄 조직의 단속 정보를 미리 알려주고 대가를 받았습니다. 한국사이버수사대는 이 모든 증거를 완벽하게 확보했습니다. 은행 거래 내역, 통화 녹음, 이메일, 메신저 대화까지 모두 복사해냈습니다. 한국 정부는 이 정보를 무기로 사용했습니다. 외교부는 전 세계 주요 언론사에 이 자료를 제공했습니다. CNN, BBC, 뉴욕타임스, 가디언지가 일제히 특종 보도를 했습니다. 캄보디아 정부의 부패와 범죄 조직 유착 관계가 전 세계에 폭로됐습니다. 국제 여론이 들끓었습니다. UN 인권이사회가 긴급회의를 소집했습니다. 미국 국무부는 캄보디아를 인신매매 최악의 국가로 지정했습니다. 유럽연합은 캄보디아에 대한 경제 제재를 검토하기 시작했습니다. 국제통화기금도 캄보디아에 대한 지원 프로그램을 중단했습니다. 캄보디아는 하루아침에 국제사회의 공공의 적이 됐습니다. 모든 것이 한국의 치밀한 정보작전 덕분이었습니다. 동시에 한국은 범죄 조직의 자금줄을 끊기 시작했습니다. 사이버 수사대가 파악한 자금 흐름을 바탕으로 전 세계 금융기관에 협조를 요청했습니다. 범죄 조직이 사용하던 수백 개의 계좌가 동결됐습니다. 홍콩, 싱가포르, 스위스, 케이맨 제도에 숨겨둔 돈이 모두 묶였습니다. 암호화폐로 세탁하려던 자금도 추적해 차단했습니다. 한국금융정보분석원의 능력은 세계 최고 수준이었습니다. 그들은 복잡하게 얽힌 자금 흐름을 실타래 풀듯이 추적했습니다. 범죄 조직은 하루아침에 3조 원이 넘는 자금을 잃었습니다. 조직원들에게 줄 급여도 없어졌습니다. 무기를 구입할 돈도 사라졌습니다. 범죄 조직 내부에서 동요가 시작됐습니다. 한국의 네 번째 카드는 더욱 강력했습니다. 국제공조였습니다. 한국은 인터폴을 통해 47개국의 범죄 조직 관련자들의 신상을 공개했습니다. 국제 수배령이 발부됐습니다. 범죄 조직 두목과 간부들은 캄보디아를 벗어나면 즉시 체포될 처지가 됐습니다. 중국 공안도 움직였습니다. 한국이 제공한 정보를 바탕으로 중국 내 범죄 조직 협력자들을 일제히 검거했습니다. 베이징에 있던 배후 인물들이 체포됐습니다. 범죄 조직은 본국의 지원도 끊겼습니다. 태국과 베트남 경찰도 국경을 봉쇄했습니다. 범죄자들의 도피로가 완전히 차단됐습니다. 그들은 시아누크빌 콤파운드에 갇힌 쥐가 됐습니다. 한국이 짜놓은 그물망을 벗어날 방법이 없었습니다. 범죄 조직 내부는 패닉 상태에 빠졌습니다. 조직원들은 서로를 의심하기 시작했습니다. 누군가 한국의 정보를 팔았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간부들은 급히 회의를 열었지만 해결책이 없었습니다. 돈도 없고 도망갈 곳도 없고 국제사회 전체가 적이 된 상황이었습니다. 일부 조직원들은 투항을 고려하기 시작했습니다. 한국 정보기관은 이러한 내부 분열을 더욱 부채질했습니다. 조직원들에게 은밀히 접촉해 투항하면 감형해주겠다고 제안했습니다. 실제로 몇몇 하급 조직원들이 한국 측에 협조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내부 정보를 제공하고 인질들의 정확한 위치를 알려줬습니다. 범죄 조직은 안에서부터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캄보디아 정부도 더 이상 버틸 수 없었습니다. 국제사회의 압박이 견딜 수 없는 수준에 이르렀습니다. 외국인 투자가 중단됐고 관광객도 끊겼습니다. 경제가 마비될 위기에 처했습니다. 캄보디아 재계가 정부를 압박했습니다. 국민들도 거리로 쏟아져 나왔습니다. 그들은 부패한 관리들을 처벌하고 한국과의 관계를 회복하라고 요구했습니다. 훈센 총리는 긴급 강요 회의를 소집했습니다. 회의는 밤새 계속됐습니다.
결국 캄보디아 정부는 한국의 요구를 전면 수용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다음 날 새벽 캄보디아 총리는 한국 대통령에게 직접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는 떨리는 목소리로 범죄 조직 소탕에 전면 협조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한국 정부는 즉시 다음 단계로 넘어갔습니다. 구출 작전이 본격적으로 시작됐습니다. 특전사 30명으로 구성된 특수팀이 군용기를 타고 캄보디아로 출발했습니다. 그들은 검은 전투복에 최신 장비로 무장했습니다. 야간 투시경, 첨단 통신 장비, 비살상 무기까지 갖췄습니다. 이들은 대한민국 최정예 특수부대원들이었습니다. 해외 인질 구출 훈련을 수없이 받은 전문가들이었습니다. 그들은 프놈펜 공항에 도착한 뒤 곧바로 시아누쿠빌로 이동했습니다. 캄보디아 군도 협조 병력을 파견했습니다. 하지만 주도권은 완전히 한국군에게 있었습니다. 캄보디아군은 외곽 봉쇄만 담당했습니다. 작전은 치밀하게 계획됐습니다. 국정원이 확보한 건물 내부 정보가 3D 모델로 제작됐습니다. 특수부대원들은 가상현실 시뮬레이션으로 수십 번 작전을 연습했습니다. 인질들의 위치, 범죄자들의 동선, 비상구와 통로까지 모두 파악했습니다. 작전 시간은 새벽 4시로 정해졌습니다. 범죄자들이 가장 방심하는 시간이었습니다. D-데이가 다가왔습니다. 특수부대원들은 콤파운드 주변에 은밀히 배치됐습니다. 드론이 상공을 맴돌며 실시간 영상을 전송했습니다. 모든 통신망은 한국군이 장악했습니다. 범죄 조직은 자신들이 포위됐다는 사실조차 몰랐습니다. 서울 청와대 상황실에서는 대통령이 직접 작전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새벽 4시 정각, 작전이 시작됐습니다. 한국군 사이버팀이 먼저 움직였습니다. 콤파운드의 모든 전력을 차단했습니다. 건물이 순식간에 암흑천지가 됐습니다. CCTV도 작동을 멈췄습니다. 통신망도 마비됐습니다. 범죄자들이 외부의 도움을 요청할 방법이 사라졌습니다. 동시에 특수부대가 돌입했습니다. 그들은 유령처럼 조용히 움직였습니다. 야간 투시경을 착용한 그들에게 어둠은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건물 곳곳에 감시 요원들이 하나둘씩 제압됐습니다. 소리 없이 쓰러졌습니다. 범죄자들은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도 모른 채 무력화됐습니다. 한국 특수부대의 기술은 완벽했습니다. 1층부터 5층까지 순차적으로 장악됐습니다. 특수부대원들은 층마다 조를 나눠 동시에 진입했습니다. 총성 하나 없이 작전이 진행됐습니다. 범죄 조직의 무장 요원들은 저항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어둠 속에서 갑자기 나타난 특수부대원들에게 순식간에 제압당했습니다. 일부는 총을 겨눴지만 발사하기도 전에 쓰러졌습니다. 한국군의 대응 속도는 번개보다 빨랐습니다. 단 15분 만에 건물 전체가 장악됐습니다. 범죄자 83명이 모두 체포됐습니다. 단 한 명의 사상자도 없었습니다. 인질들도 모두 무사했습니다. 완벽한 작전이었습니다. 이것이 대한민국 특수부대의 실력이었습니다. 감금돼 있던 사람들이 구출됐습니다. 한국인 47명을 포함해 총 230명의 인질이 풀려났습니다. 그들은 처음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습니다. 석 달, 어떤 이는 1년 넘게 갇혀 지내던 악몽이 끝난 것입니다. 구출된 한국인들은 태극마크를 단 특수부대원들을 보고 눈물을 터뜨렸습니다. 한 젊은이는 무릎을 꿇고 감사하다고 외쳤습니다. 특수부대원들도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이것이 그들이 훈련하고 목숨을 거는 이유였습니다. 동료 국민을 지키는 것, 그보다 숭고한 임무는 없었습니다. 의료진이 즉시 투입돼 구출된 사람들을 치료했습니다. 다행히 생명에 지장이 있는 부상자는 없었습니다. 동이트자 작전의 성공이 세상에 알려졌습니다. 한국 정부는 즉시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국가안보실장이 직접 나서 작전 경과를 설명했습니다. 캄보디아에 감금됐던 한국 국민 47명을 전원 무사히 구출했다고 발표했습니다. 범죄 조직 83명을 체포하고 다국적 피해자 230명을 구출했다고 밝혔습니다. 기자회견장은 환호와 박수로 가득 찼습니다. 한국 언론들은 특종을 다투며 보도했습니다. 청와대 홈페이지는 국민들의 응원 댓글로 마비될 지경이었습니다. 대한민국이 해냈습니다. 해외에서 위험에 처한 국민을 지켜낸 것입니다. 이것은 대한민국의 국력을 보여주는 상징적 사건이었습니다. CNN과 BBC도 톱뉴스로 이 소식을 전했습니다. 한국의 완벽한 구출 작전에 전 세계가 경탄했습니다.
미국 국방부 관계자는 한국 특수부대의 능력에 찬사를 보냈습니다. 이스라엘 국방군도 축하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특수작전의 본고장이라 자부하는 나라들조차 인정하는 실력이었습니다. 영국 SAS, 미국 델타포스와 어깨를 나란히 하는 것이 대한민국 특전사였습니다. 군사 전문가들은 한국군의 정밀한 작전 수행 능력에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단 한 명의 사상자도 없이 230명을 구출한 것은 특수작전 역사에 길이 남을 성과였습니다. 대한민국의 위상이 한층 높아지는 순간이었습니다. 구출된 한국인들이 귀국했습니다. 인천공항에는 가족들이 나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비행기에서 내리는 순간 그들은 대한민국 땅을 밟는 감격에 눈물을 흘렸습니다. 다시는 조국을 볼 수 없을 것이라 생각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가족들과 부둥켜 안고 오열했습니다. 공항 직원들도 지나가던 시민들도 눈물을 닦았습니다. 정부는 피해자들을 위한 종합지원 대책을 마련했습니다. 심리치료와 의료 지원을 제공했습니다. 취업 알선과 생활 안정 자금도 지원했습니다. 대한민국은 국민을 끝까지 책임졌습니다. 이것이 진정한 선진국의 모습이었습니다. 체포된 범죄자들에 대한 처리도 신속하게 진행됐습니다. 한국 검찰이 캄보디아에 파견됐습니다. 범죄자들을 한국으로 송환하기 위한 절차가 시작됐습니다. 캄보디아 정부는 전면 협조했습니다. 국제범죄이므로 한국에서 재판받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했습니다. 주모자들은 한국행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서울중앙지검은 특별수사팀을 구성했습니다. 사이버수사대가 확보한 방대한 증거자료를 바탕으로 기소 준비에 들어갔습니다. 혐의는 명확했습니다. 인신매매, 감금, 폭행, 사기, 조직 범죄 등 수십 가지였습니다. 검찰은 주모자들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할 방침이었습니다. 재판이 시작됐습니다. 법정은 전 국민의 관심이 집중됐습니다. 피해자들이 증인으로 나와 증언했습니다. 그들은 감금당하고 고문당한 끔찍한 경험을 생생하게 증언했습니다. 법정은 분노와 슬픔으로 가득 찼습니다. 범죄자들은 고개를 숙이고 있었지만 반성하는 기색은 없었습니다. 검사는 철저한 증거를 제시하며 준엄한 처벌을 요구했습니다. 재판부도 엄중한 태도를 보였습니다. 몇 달간의 재판 끝에 선고가 내려졌습니다. 주모자 3명에게는 무기징역이 선고됐습니다. 핵심 간부들에게는 20년에서 30년의 중형이 떨어졌습니다. 대한민국 사법부는 국제범죄에 대해 단호하게 대응했습니다. 이 판결은 전 세계에 강력한 메시지를 전달했습니다. 한국은 여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범죄 조직으로부터 회수한 자산을 피해자들에게 배상하는 절차를 시작했습니다. 동결된 계좌에서 수천억 원이 회수됐습니다. 범죄자들의 부동산과 사치품도 압류해 경매에 붙였습니다. 한국 정부는 이 돈을 전 세계 피해자들에게 공평하게 배분했습니다. 각국 정부와 협력해 피해자들을 찾아냈습니다. 47개국에서 수만 명의 피해자가 보상을 받았습니다. 어떤 나라는 자국민 피해자를 제대로 파악하지도 못하고 있었습니다. 한국이 정보를 제공하고 보상까지 주선했습니다. 세계 각국에서 감사 메시지가 쏟아졌습니다. 한국의 정의로운 행동에 감동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한국의 이러한 대응은 동남아시아 전역에 파장을 일으켰습니다. 태국, 라오스, 미얀마에 있던 유사한 범죄 조직들이 긴장하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이 보여준 강력한 대응 능력에 두려움을 느꼈습니다. 일부 조직은 자진해서 감금하던 한국인들을 풀어주기 시작했습니다. 국정원에는 익명의 제보가 쇄도했습니다. 범죄 조직 내부자들이 정보를 넘기며 투항 의사를 밝혔습니다. 동남아시아 곳곳에서 한국인 인질들이 구출됐습니다. 한국 정부의 단 한 번의 강력한 대응이 수백 명을 구한 것입니다. 더 이상 한국 국민을 건드렸다가는 조직이 통째로 붕괴한다는 교훈이 확실히 새겨졌습니다. 동남아시아 각국 정부들도 한국의 요청에 적극 협조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한국의 정보력과 작전 능력을 직접 목격했습니다. 한국과 적대하는 것보다 협력하는 것이 훨씬 이익이라고 판단했습니다. 태국 정부는 한국과 범죄수사협력협정을 체결했습니다. 베트남도 공동특수작전팀 구성을 제안했습니다. 필리핀은 한국사이버수사대의 기술 지원을 요청했습니다. 동남아시아 국가들은 한국을 지역 안보의 핵심 파트너로 인정했습니다. 아세안 정상회의에서는 한국 주도의 국제범죄소탕 협력체계 구축이 논의됐습니다. 한국이 동남아시아 치안의 중심축이 된 것입니다.
한국 정부는 이를 계기로 국제 협력을 더욱 확대했습니다. 한국 주도로 아시아 태평양 사이버 범죄 대응센터가 설립됐습니다. 서울에 본부가 들어섰고 20개국이 참여했습니다. 한국의 첨단 사이버 수사 기술이 각국에 전수됐습니다. 범죄 조직의 자금 추적 시스템도 공유됐습니다. 한국 전문가들이 각국을 순회하며 교육을 실시했습니다. 동남아시아 각국의 수사 역량이 크게 향상됐습니다. 이는 모두 한국의 기술과 노하우 덕분이었습니다. 국제사회는 한국을 사이버 범죄 대응의 선도 국가로 인정했습니다. 유엔도 한국의 국제사이버 범죄 대응 교육센터 설립을 요청했습니다. 한국 특수부대의 명성도 전 세계에 알려졌습니다. 여러 나라에서 합동훈련을 요청했습니다. 미국 특수전사령부는 한국군과의 정기 교류를 제안했습니다. 호주, 영국, 프랑스도 한국 특수부대의 노하우를 배우고 싶어 했습니다. 한국군 교관들이 각국에 파견돼 특수작전 기법을 전수했습니다. 인질 구출 훈련, 도시 전투 훈련에서 한국군의 기술은 최고로 평가받았습니다. 대한민국 특전사는 이제 세계 최강의 특수부대 중 하나로 인정받았습니다. 작은 나라였던 한국이 이제는 군사강국으로 우뚝 섰습니다. 6.25 전쟁 때 도움을 받던 나라가 이제는 다른 나라를 돕는 위치가 됐습니다. 캄보디아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한국과의 갈등 이후 대대적인 개혁을 단행했습니다. 부패한 관리들이 대거 숙청됐습니다. 뇌물을 받은 장관들은 구속돼 재판을 받았습니다. 경찰 조직도 전면 개편됐습니다. 캄보디아 정부는 한국의 범죄 수사 전문가 파견을 요청했습니다. 한국 경찰청은 베테랑 수사관들을 캄보디아에 보냈습니다. 그들은 캄보디아 경찰을 교육하고 조직 개혁을 지원했습니다. 한국식 수사 기법과 시스템이 도입됐습니다. 투명성과 전문성이 크게 향상됐습니다. 캄보디아는 더 이상 범죄자들의 천국이 아니었습니다. 법과 질서가 바로 선 나라로 변모하기 시작했습니다. 국제범죄 조직들도 전략을 수정해야 했습니다. 한국인을 타깃으로 삼는 것은 이제 자살 행위였습니다. 한국 정부의 대응이 너무나 강력하고 신속했기 때문입니다. 자금이 동결되고 조직이 해체되고 구성원들이 체포되는 과정을 목격했습니다. 범죄 조직들은 한국인을 건드리지 말라는 내부 지침을 만들었습니다. 해외에 나간 한국인들은 이전보다 훨씬 안전해졌습니다. 한국 여권을 가진 것만으로도 보호받는 시대가 온 것입니다. 이것이 강한 나라, 국민을 지키는 나라의 힘이었습니다. 선조들이 꿈꿨던 부강한 조국이 현실이 됐습니다. 사건 이후 구출된 한국인들의 이야기가 전해졌습니다. 그들은 방송과 인터뷰를 통해 당시 상황을 증언했습니다. 한 피해자는 포기하고 있었는데 한국군이 나타났을 때의 감동을 잊을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어둠 속에서 태극마크가 보였을 때 살았다는 확신이 들었다고 했습니다. 또 다른 피해자는 대한민국 국민이라는 것이 얼마나 자랑스러운지 깨달았다고 말했습니다. 나라가 자신을 포기하지 않았다는 사실에 감격했습니다. 그들은 입을 모아 말했습니다. 대한민국은 세계 최고의 나라라고. 국민을 지키는 진짜 강한 나라라고. 이들의 증언은 전 국민에게 깊은 감동을 줬습니다. 학교에서는 이 사건이 교육자료로 활용됐습니다. 학생들은 대한민국의 국력과 국민을 지키는 정부의 역할에 대해 배웠습니다. 특수부대원들의 희생정신과 전문성을 배우며 애국심을 키웠습니다. 사이버 수사대의 기술력을 통해 과학기술의 중요성도 깨달았습니다. 젊은 세대들은 이 사건을 계기로 군 복무에 대한 인식이 달라졌습니다. 특전사 지원자가 급증했습니다. 사이버 보안 전공 희망자도 늘어났습니다. 젊은이들은 나라를 지키고 국민을 보호하는 일에 참여하고 싶어 했습니다. 대한민국에 대한 자부심이 어느 때보다 높았습니다. 해외 동포 사회도 큰 변화를 겪었습니다. 전 세계에 흩어져 사는 한인들은 조국에 대한 믿음이 더욱 강해졌습니다. 어디에 있든 대한민국이 지켜준다는 확신이 생겼습니다. 재외 국민 등록이 급증했습니다. 해외 한인들은 한국 대사관과의 연락을 강화했습니다. 위급 상황 대비 매뉴얼을 숙지했습니다. 한인 커뮤니티는 더욱 단합했습니다. 그들은 자랑스럽게 말했습니다. 우리에게는 든든한 조국이 있다고. 세계 어디서든 우리를 지켜줄 대한민국이 있다고. 한국인의 정체성과 자긍심이 그 어느 때보다 높아졌습니다. 국제사회에서 한국의 위상도 크게 올라갔습니다. G7 국가들이 한국을 정식 회원으로 초청하자는 논의가 시작됐습니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상임이사국 확대 논의에서도 한국이 유력한 후보로 거론됐습니다. 한국의 경제력, 군사력, 외교력, 기술력이 모두 세계 최고 수준임이 입증됐기 때문입니다. 국제회의에서 한국 대표가 발언하면 모두가 귀 기울였습니다. 한국의 의견이 국제정책에 반영됐습니다. 작은 나라로 무시당하던 시절은 완전히 끝났습니다. 이제 한국은 세계를 이끄는 선진 강국이었습니다. 선조들이 꿈꾸던 자주독립 강국이 현실이 됐습니다. 한국 기업들도 혜택을 받았습니다. 해외에서 한국 기업에 대한 신뢰가 높아졌습니다. 한국 정부가 자국 기업을 강력하게 보호한다는 것이 알려졌기 때문입니다. 투자 환경이 개선됐습니다. 각국 정부는 한국 기업을 유치하기 위해 경쟁했습니다. 한국 기업에 불이익을 주면 정부 차원의 강력한 대응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캄보디아 사례로 학습했기 때문입니다. 한국 기업들은 더욱 자신감을 가지고 해외 진출을 확대했습니다. 무역 규모가 늘어났고 경제가 성장했습니다. 국민 소득도 증가했습니다. 강한 나라가 경제적 번영도 가져온 것입니다. 문화 분야에서도 한국의 영향력이 커졌습니다. 이 사건은 여러 영화와 드라마로 제작됐습니다. 한국군 특수부대의 활약상을 그린 영화는 전 세계적으로 흥행했습니다. 할리우드에서도 리메이크 판권을 사갔습니다. 한국 배우들이 국제영화제에서 상을 받았습니다. K-무비가 새로운 한류 콘텐츠로 자리 잡았습니다. 특수부대 다큐멘터리도 제작돼 넷플릭스에서 인기를 끌었습니다. 전 세계 사람들이 한국군의 능력에 감탄했습니다. 한국에 대한 관심이 더욱 높아졌습니다. 관광객이 증가했고 한국어 학습자도 늘어났습니다. 문화강국 대한민국의 위상이 확고해졌습니다. 한국은 이번 사건을 계기로 해외 국민 보호 시스템을 한층 강화했습니다. 외교부의 해외 국민 보호센터가 신설됐습니다. 24시간 비상 연락망이 구축됐습니다. 전 세계 어디서든 위험에 처한 한국인이 즉시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시스템이 만들어졌습니다. 각국 대사관의 영사 업무도 대폭 강화됐습니다. 영사 인력이 증원됐고 전문 교육이 실시됐습니다. 위기 상황 대응 매뉴얼이 세밀하게 작성됐습니다. 대사관마다 위기관리팀이 상주했습니다. 국정원과 외교부, 국방부의 협력 체계도 공고해졌습니다. 정보 공유가 실시간으로 이루어졌습니다. 대한민국은 전 세계 어디서든 국민을 지킬 준비가 돼 있었습니다. 해외여행을 가는 한국인들도 의식이 달라졌습니다. 출국 전 외교부의 해외 안전여행 사이트에 등록하는 것이 일반화됐습니다. 현지 한국 대사관 연락처를 저장하고 다녔습니다. 위험 지역에 대한 경각심도 높아졌습니다. 너무 좋은 조건의 해외 취업 제한은 의심하게 됐습니다. 사기 수법에 대한 인식이 확산됐습니다. 피해를 예방하는 것이 최선이라는 것을 모두가 알게 됐습니다. 정부도 해외 취업 사기 예방 캠페인을 대대적으로 벌였습니다. 공항과 온라인에 경고 문구가 게시됐습니다. 의심스러운 제안을 받으면 신고하도록 독려했습니다. 범죄 조직 소탕 이후 동남아시아의 치안이 크게 개선됐습니다. 한국이 구축한 국제협력 체계가 효과를 발휘했기 때문입니다. 각국 경찰이 정보를 공유하며 범죄 조직을 추적했습니다. 한국의 첨단 수사 기법이 활용됐습니다. 여러 범죄 조직이 적발돼 해체됐습니다. 수천 명의 피해자가 구출됐습니다. 단순히 한국인만이 아니라 전 세계 사람들이 혜택을 받았습니다. 베트남, 태국, 필리핀 국민들도 범죄 조직에서 풀려났습니다. 그들은 한국에 감사를 표했습니다. 한국이 아니었다면 여전히 감금돼 있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한국의 정의로운 행동이 수많은 생명을 구한 것입니다. 국제인권단체들도 한국의 노력을 높이 평가했습니다. 국제 엠네스티는 한국을 인신매매 근절의 모범 사례로 소개했습니다. 유엔 인권 최고대표사무소는 한국에 감사 서한을 보냈습니다. 한국의 신속하고 효과적인 대응이 없었다면 수백 명이 더 고통받았을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국제사회는 한국을 인권 보호의 선도 국가로 인정했습니다. 한국은 경제 강국을 넘어 인권 강국, 정의로운 국가로 자리매김했습니다. 약소국이 열강의 침략을 받던 아픈 역사를 가진 나라가 이제는 약자를 보호하는 강자가 됐습니다. 역사의 아이러니이자 자랑스러운 발전이었습니다. 한국의 사이버 수사 능력은 세계적으로 인정받았습니다. 여러 나라에서 한국의 기술 협력을 요청했습니다. 유럽연합은 한국과 사이버 범죄 공동 대응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미국 FBI도 한국사이버수사대와 정기 협력 채널을 구축했습니다. 한국 전문가들이 국제사이버 범죄 대응 컨퍼런스에서 기조연설을 했습니다. 한국의 추적 기술과 자금 차단 노하우가 국제 표준이 됐습니다. IT 강국 한국의 위상이 범죄 수사 분야에서도 확인된 것입니다. 한국산 사이버 보안 솔루션의 수출도 급증했습니다. 한국 기술이 전 세계 사이버 안전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캄보디아와 한국의 관계는 이전과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캄보디아는 이제 한국의 가장 충실한 파트너가 됐습니다. 캄보디아 정부는 매년 한국 감사의 날 행사를 개최했습니다. 한국이 캄보디아를 범죄 조직의 소굴에서 구해냈다고 공식 감사했습니다. 한국 국기가 프놈펜 시내 곳곳에 걸렸습니다. 캄보디아 학교에서는 한국의 정의로운 행동을 가르쳤습니다. 젊은이들은 한국을 동경했습니다. 한국처럼 정의롭고 강한 나라가 되고 싶다는 꿈을 키웠습니다. 한류도 더욱 확산됐습니다. 캄보디아는 동남아시아에서 가장 친환적인 나라가 됐습니다. 양국 관계는 역사상 최고의 전성기를 맞이했습니다. 구출작전에 참여했던 특수부대원들은 영웅이 됐습니다. 청와대에서 훈장 수여식이 열렸습니다. 대통령이 직접 그들에게 무공훈장을 달아줬습니다. 작전을 지휘한 대대장은 보국 훈장을 받았습니다. 국민들은 거리에서 그들을 알아보고 박수를 보냈습니다. 어린이들은 장래 희망으로 특수부대원을 꿈꿨습니다. 하지만 특수부대원들은 겸손했습니다. 인터뷰에서 그들은 말했습니다. 우리는 당연한 일을 했을 뿐이라고. 국민을 지키는 것이 우리의 임무라고. 그들의 겸손함이 오히려 더 큰 감동을 줬습니다. 진정한 영웅은 자신을 내세우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줬습니다. 사이버 수사대원들도 조명을 받았습니다. 그동안 그림자 속에서 일하던 그들의 노고가 인정받았습니다. 정부는 사이버 수사 인력을 대폭 확충하기로 했습니다. 처우도 개선됐습니다. 우수한 인재들이 사이버 수사대로 몰려들었습니다. 한국 최고의 해커들이 나라를 지키는 일에 참여했습니다. 범죄자가 아닌 수호자로서 자신의 기술을 사용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사이버 수사대는 더욱 강력한 조직으로 발전했습니다. 대한민국의 사이버 방패가 더욱 견고해졌습니다. 어떤 범죄 조직도 한국의 사이버망을 뚫을 수 없었습니다. 국정원 요원들의 활약도 빛났습니다. 그들은 위험을 무릅쓰고 현지에 잠입해 정보를 수집했습니다. 범죄 조직의 내부 정보를 빼내고 구출 작전의 토대를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이름은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비밀 요원의 신분은 보호돼야 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영광도 훈장도 원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조국과 국민을 위해 묵묵히 일할 뿐이었습니다. 대통령은 비공개 행사에서 그들을 만나 감사를 전했습니다. 국정원의 능력은 세계 최고 수준임이 다시 한번 증명됐습니다. 대한민국에는 보이지 않는 곳에서 나라를 지키는 영웅들이 있었습니다. 이 사건은 한국의 외교력도 재조명하게 했습니다. 외교부가 얼마나 치밀하게 국제 여론을 조성했는지, 얼마나 효과적으로 압박을 가했는지가 드러났습니다. 외교는 단순히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정보력, 경제력, 군사력이 뒷받침될 때 진정한 힘을 발휘했습니다. 한국 외교관들의 협상 능력도 뛰어났습니다. 그들은 캄보디아를 압박하면서도 국제법의 틀 안에서 움직였습니다. 정당한 방법으로 정당한 결과를 얻어냈습니다. 외교부 공무원 지원자가 크게 늘었습니다. 젊은이들은 외교관이 되어 나라의 위상을 높이고 싶어 했습니다. 대한민국 외교의 미래는 밝았습니다. 국민들의 안보 의식도 크게 향상됐습니다. 평화는 저절로 오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강한 군대, 뛰어난 정보기관, 유능한 외교부가 있어야 국민의 안전이 지켜진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국방 예산 증액에 대한 국민적 지지가 높아졌습니다. 젊은이들의 군 복무에 대한 인식도 긍정적으로 바뀌었습니다. 군대는 시간 낭비가 아니라 나라를 지키는 숭고한 의무라는 인식이 확산됐습니다. 병역 기피가 줄어들었고 오히려 자원 입대자가 늘었습니다. 강한 국방이 경제 발전과 국민 안전의 토대라는 것을 모두가 이해했습니다. 기업들도 안보 투자를 늘렸습니다. 해외 사업장의 보안을 강화했습니다. 직원 안전 교육을 의무화했습니다. 위기 상황 대응 매뉴얼을 정비했습니다. 정부와의 비상 연락망을 구축했습니다. 기업의 사회적 책임이 직원 보호에서 시작된다는 인식이 자리 잡았습니다. 한국 기업들은 해외에서 가장 안전한 직장으로 인정받았습니다.
우수한 인재들이 한국 기업으로 몰려들었습니다. 기업 경쟁력이 더욱 높아졌습니다. 국가의 안보 능력이 기업 경쟁력으로도 이어진 것입니다. 모든 것이 선순환 구조로 작동했습니다. 사건 1주년을 맞아 정부는 기념 행사를 열었습니다. 구출된 피해자들이 모두 초대됐습니다. 그들은 이제 정상적인 삶으로 돌아가 있었습니다. 어떤 이는 새 직장을 구했고 어떤 이는 창업을 했습니다. 모두가 악몽 같은 경험을 극복하고 앞으로 나아가고 있었습니다. 행사장에서 그들은 다시 한번 구출 작전에 참여한 사람들에게 감사를 표했습니다. 특수부대원들과 악수를 나누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대통령은 연설에서 말했습니다. 대한민국은 단 한 명의 국민도 포기하지 않는다고. 어디에 있든 국민을 지킬 것이라고. 장내는 뜨거운 박수로 가득 찼습니다. 행사에는 다른 나라 피해자들도 초대됐습니다. 베트남, 필리핀, 태국, 중국, 미얀마에서 온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 모두 한국의 작전 덕분에 구출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한국에 깊은 감사를 표현했습니다. 한국이 아니었다면 자신들은 여전히 감금돼 있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들의 눈에는 한국이 희망의 나라로 비쳤습니다. 정의가 살아있는 나라, 약자를 보호하는 나라로 보였습니다. 그들은 자국으로 돌아가 한국의 은혜를 전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한국에 대한 감사와 존경이 전 세계로 퍼져나갔습니다. 국제 다큐멘터리 팀이 이 사건을 취재했습니다. 작전 과정을 재구성하고 관련자들을 인터뷰했습니다. 특수부대원들의 훈련 장면도 촬영했습니다. 사이버 수사대의 작업 모습도 담았습니다. 구출된 피해자들의 증언도 포함됐습니다. 다큐멘터리는 전 세계 190개국에서 방영됐습니다. 수억 명이 시청했습니다. 한국의 능력과 정의로운 행동에 전 세계가 감동했습니다. 한국 방문을 꿈꾸는 사람들이 늘어났습니다. 한국어를 배우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급증했습니다. 한국은 더 이상 아시아의 작은 나라가 아니었습니다. 세계가 주목하고 존경하는 선진 강국이었습니다. 유엔 총회에서 한국 대통령이 기조연설을 했습니다. 그는 국제범죄 대응을 위한 국제공조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한국의 경험을 공유하며 각국의 협력을 촉구했습니다. 인신매매와 사이버 범죄는 한 나라만의 문제가 아니라 전 세계가 함께 해결해야 할 과제라고 역설했습니다. 한국은 기꺼이 자신의 기술과 경험을 나누겠다고 제안했습니다. 연설이 끝나자 장내는 기립박수로 가득 찼습니다. 여러 나라 정상들이 한국 대통령에게 다가와 악수를 청했습니다. 한국의 리더십이 국제사회에서 확고히 인정받는 순간이었습니다. 한국 주도로 국제범죄 대응 기금이 조성됐습니다. 한국이 초기 자금 1억 달러를 출연했습니다. 미국, 일본, 유럽 국가들도 동참했습니다. 이 기금은 범죄 피해자 지원과 각국 수사 역량 강화에 사용됐습니다. 개도국 경찰을 교육하는 프로그램도 만들어졌습니다. 한국 전문가들이 교관으로 파견됐습니다. 사이버 범죄 대응 장비도 지원됐습니다. 한국이 개발한 추적 소프트웨어가 무상으로 제공됐습니다. 세계 곳곳에서 범죄와의 전쟁이 효과적으로 진행됐습니다. 그 중심에는 항상 한국이 있었습니다. 한국은 단순히 자국 이익만 추구하지 않았습니다. 세계의 평화와 정의를 위해 헌신했습니다. 역사학자들은 이 사건을 한국 현대사의 중요한 전환점으로 평가했습니다. 한국이 진정한 선진 강국으로 도약한 순간이라고 분석했습니다. 경제력만이 아니라 군사력, 외교력, 기술력, 도덕적 권위까지 갖춘 완성된 강대국이 됐다고 평가했습니다. 과거 약소국으로 강대국의 침략을 받던 나라가 이제는 약자를 보호하는 정의의 수호자가 됐습니다. 식민지 지배와 전쟁의 폐허에서 70년 만에 이룬 기적이었습니다. 한국의 발전상은 전 세계 개발도상국에 희망을 줬습니다. 노력하면 한국처럼 될 수 있다는 꿈을 심어줬습니다. 한국은 인류 역사의 성공 모델이 됐습니다. 사건 이후 5년이 흘렀습니다. 그동안 한국의 위상은 더욱 높아졌습니다. 캄보디아 사건은 전설이 됐습니다. 국제관계 교과서에 실렸습니다. 군사학교에서 케이스 스터디로 다뤄졌습니다. 외교 아카데미에서 필수 학습 자료가 됐습니다. 젊은 외교관들과 군인들은 이 사건을 배우며 성장했습니다. 한국의 대응 방식은 국제사회의 모범이 됐습니다. 정의롭고 효과적이고 국제법을 준수하면서도 강력했던 완벽한 대응이었습니다. 다른 나라들도 위기 상황에서 한국의 방식을 벤치마킹했습니다. 한국 모델이 세계 표준이 된 것입니다.
당시 구출됐던 한국인들은 각자의 자리에서 성공적인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어떤 이는 사이버 보안 전문가가 됐습니다. 자신의 경험을 살려 다른 사람들을 범죄로부터 보호하는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어떤 이는 해외 안전 컨설팅 회사를 차렸습니다. 기업들에게 해외 사업장 보안을 자문했습니다. 또 다른 이는 청소년들에게 해외 취업 사기 예방 교육을 하는 강사가 됐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아픈 경험을 사회에 환원하고 있었습니다. 악몽을 딛고 일어선 그들의 모습은 많은 이들에게 감동을 줬습니다. 시련은 그들을 더 강하게 만들었습니다. 캄보디아는 완전히 새로운 나라가 됐습니다. 한국의 도움으로 부패가 크게 줄어들었습니다. 법치가 확립됐습니다. 외국인 투자가 급증했습니다. 경제가 빠르게 성장했습니다. 국민 소득이 2배로 늘었습니다. 푸놈펜은 현대적인 도시로 탈바꿈했습니다. 한국 기업들이 건설한 빌딩들이 스카이라인을 장식했습니다. 캄보디아 사람들은 한국의 깊은 감사를 느꼈습니다. 한국이 캄보디아를 구했다고 생각했습니다. 범죄의 소굴에서 희망의 나라로 변화시켜줬다고 믿었습니다. 캄보디아 젊은이들의 꿈은 한국 유학이었습니다. 한국에서 배워 조국을 더 발전시키고 싶어 했습니다. 동남아시아 전체가 변화했습니다. 한국이 구축한 국제범죄 대응 네트워크가 효과를 발휘했습니다. 영내 범죄율이 크게 감소했습니다. 인신매매 사건이 급격히 줄어들었습니다. 사이버 범죄도 감소 추세를 보였습니다. 관광객들이 안심하고 여행할 수 있게 됐습니다. 투자 환경도 개선됐습니다. 동남아시아 경제가 활성화됐습니다. 모든 변화의 중심에는 한국이 있었습니다. 한국은 동남아시아의 평화와 번영을 이끄는 리더가 됐습니다. 아세안 국가들은 한국을 가장 중요한 파트너로 여겼습니다. 한국의 영향력은 군사력이나 경제력이 아닌 정의와 헌신에서 나왔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한국에 대한 인식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한국은 이제 단순히 K-팝과 드라마의 나라가 아니었습니다. 정의를 실현하는 나라, 약자를 보호하는 나라, 국제사회에 기여하는 책임 있는 강대국으로 인식됐습니다. 한국 여권의 파워가 세계 최고가 됐습니다. 대부분의 나라에 무비자로 입국할 수 있었습니다. 한국인이라는 것만으로 존중받았습니다. 위험한 지역에서도 한국인은 상대적으로 안전했습니다. 모두가 한국 정부의 강력한 보호 능력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한국 국민으로 사는 것이 자랑스러운 시대가 왔습니다. 5년이 지난 후에도 캄보디아 사건의 영향력은 계속됐습니다. 당시 작전을 지휘했던 특전사 대대장은 이제 장군이 됐습니다. 그는 특수전사령관으로 승진해 후배들을 교육하고 있었습니다. 그의 강의실에는 항상 캄보디아 작전의 사진들이 걸려 있었습니다. 젊은 특전사 요원들은 그 사진을 보며 각오를 다졌습니다. 언젠가 자신들도 국민을 구하는 영광스러운 임무를 수행하고 싶다는 꿈을 키웠습니다. 장군은 후배들에게 말했습니다. 힘은 약자를 보호하기 위해 존재한다고. 강한 것보다 중요한 것은 올바른 것이라고. 특전사의 정신은 이렇게 다음 세대로 이어졌습니다. 사이버 수사대도 크게 발전했습니다. 캄보디아 사건 당시 해킹을 주도했던 팀장은 이제 사이버 안보국장이 됐습니다. 그의 지휘 아래 한국의 사이버 방어 능력은 세계 최고 수준에 올랐습니다. 북한의 해킹 시도를 완벽하게 차단했습니다. 중국과 러시아발 사이버 공격도 무력화했습니다. 한국의 금융 시스템과 주요 인프라는 난공불락의 요새가 됐습니다. 동시에 공격 능력도 키웠습니다. 필요하다면 적국의 시스템을 무력화할 수 있는 능력을 갖췄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그 힘을 함부로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정당방위와 국제범죄 소탕에만 사용했습니다. 힘의 절제가 진정한 강함임을 보여줬습니다. 국정원은 더욱 강력한 조직으로 거듭났습니다. 캄보디아 작전의 성공으로 예산과 인력이 대폭 증원됐습니다. 전 세계의 정보망을 구축했습니다. 한국 국민이 위험에 처하면 즉시 파악할 수 있는 시스템이 완성됐습니다. 테러 조직의 움직임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했습니다. 한국을 겨냥한 어떤 위협도 사전에 차단됐습니다. 국정원 요원들은 여전히 그림자 속에서 일했습니다. 그들의 이름은 아무도 몰랐지만 그들 덕분에 국민들은 안전하게 잠들 수 있었습니다. 한 국정원 요원은 은퇴하며 회고록에 이렇게 썼습니다. 나의 이름이 알려지지 않는 것이 곧 임무의 성공이었다. 그의 겸손함이 많은 이들에게 감동을 줬습니다. 외교부의 능력도 한층 강화됐습니다. 캄보디아 사건을 계기로
외교관들의 위기 대응 훈련이 정례화됐습니다. 매년 해외 국민 구출 시뮬레이션이 실시됐습니다. 각국 대사관에는 위기관리 전담팀이 상주했습니다. 24시간 비상대기 체제가 유지됐습니다. 외교부는 단순히 예의 바른 외교만 하는 곳이 아니었습니다. 필요할 때는 강력하게, 때로는 부드럽게 대응하는 유연함을 갖췄습니다. 한국 외교관들은 국제 무대에서 당당했습니다. 강대국 외교관들도 한국 외교관을 함부로 대하지 못했습니다. 캄보디아 사건에서 보여준 한국의 저력을 모두가 기억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한국 정부는 해외 국민 보호를 국정 최우선 과제로 삼았습니다. 매년 상당한 예산이 투입됐습니다. 전 세계 주요 도시에 한국민 안전센터가 설치됐습니다. 위험 지역에는 안전요원이 상주했습니다. 여행객들을 위한 실시간 안전정보 앱도 개발됐습니다. 위험이 감지되면 즉시 알림이 갔습니다. 대사관 위치와 비상연락처가 자동으로 표시됐습니다. 긴급 상황 시 원버튼으로 구조 요청을 할 수 있었습니다. 이 앱은 다른 나라에서도 벤치마킹했습니다. 한국의 국민 보호 시스템은 세계 최고 수준으로 인정받았습니다. 어디를 가든 안심할 수 있다는 것, 그것이 한국 국민의 자부심이었습니다. 민간 차원의 협력도 활발해졌습니다. 대기업들은 해외 사업장에 보안 전문가를 배치했습니다. 직원들에게 정기적인 안전 교육을 실시했습니다. 위기 상황 매뉴얼을 철저히 숙지시켰습니다. 중소기업들을 위한 정부 지원 프로그램도 만들어졌습니다. 해외 진출 기업의 보안 컨설팅이 무료로 제공됐습니다. 위험 지역 진출 시 정부가 안전요원 파견 비용을 지원했습니다. 한국 기업들의 해외 사업은 더욱 활발해졌습니다. 안전이 보장되니 더 과감하게 진출할 수 있었습니다. 한국 경제의 영토가 전 세계로 확장됐습니다. 국가의 보호 능력이 곧 경제 경쟁력으로 이어진 것입니다. 교육 현장에서도 변화가 있었습니다. 학교에서 국제 안전 교육이 의무화됐습니다. 학생들은 해외에서 위험에 처했을 때 대처법을 배웠습니다. 사기 수법을 인식하는 법을 익혔습니다. 대사관의 역할과 연락 방법을 숙지했습니다. 실제 사례를 바탕으로 한 교육이라 학생들의 관심이 높았습니다. 캄보디아 사건은 교과서에 실려 모든 학생이 배우게 됐습니다. 학생들은 조국의 위대함을 배우며 자랑스러워했습니다. 나라가 국민을 지킨다는 것이 무엇인지 명확히 이해했습니다. 젊은 세대의 애국심이 건강하게 성장했습니다. 맹목적인 국수주의가 아니라 자긍심과 책임감을 가진 성숙한 애국심이었습니다. 대학에서는 관련 학과들이 인기를 끌었습니다. 국제학과, 안보학과, 사이버보안학과의 경쟁률이 치솟았습니다. 특전사나 국정원 입사를 목표로 하는 학생들이 늘어났습니다. 젊은이들은 나라를 지키고 국민을 보호하는 일에 참여하고 싶어 했습니다. 돈을 많이 버는 것보다 의미 있는 일을 하고 싶다는 가치관이 확산됐습니다. 이것이 진정한 선진국의 모습이었습니다. 동남아시아 다른 나라들도 한국과의 관계를 강화하려 했습니다. 베트남은 한국과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맺었습니다. 태국은 한국과 군사 협력을 확대했습니다. 인도네시아는 한국의 산업 협력을 제안했습니다. 필리핀은 한국식 교육 시스템 도입을 추진했습니다. 모든 나라가 한국과 더 가까워지고 싶어 했습니다. 한국의 성공을 배우고 싶었고 한국의 보호를 받고 싶었습니다. 한국은 아세안의 핵심 파트너로 확고히 자리 잡았습니다. 중국과 미국이 영향력을 다투는 동남아시아에서 한국은 중립적이면서도 존중받는 독특한 위치를 차지했습니다. 힘의 논리가 아닌 정의의 논리로 영향력을 행사하는 나라였습니다. 한국의 소프트 파워도 크게 성장했습니다. K-팝과 드라마의 인기는 계속됐지만 이제는 그 이상이었습니다. 한국의 가치관과 철학이 존중받았습니다. 한국식 리더십, 한국식 교육, 한국식 거버넌스가 연구 대상이 됐습니다. 세계 각국의 정치인과 관료들이 한국을 방문해 배워갔습니다. 한국의 경험을 자국에 적용하려 했습니다. 한국은 단순히 부러움의 대상이 아니라 존경의 대상이 됐습니다. 경제적 성공뿐만 아니라 도덕적 우월성까지 인정받았습니다. 이것이 진정한 문화 강국, 소프트 파워 강국의 모습이었습니다. 무력이 아닌 매력으로 세계에 영향을 미치는 나라가 된 것입니다. 한국의 국방력도 세계 최강 반열에 올랐습니다. 캄보디아 사건 이후 국방 투자가 크게 늘었습니다. 첨단 무기 체계가 도입됐습니다. 한국산 무기의 성능도 크게 향상됐습니다.
K-2 전차, KF-21 전투기, 이지스 구축함 등 한국산 무기가 세계 시장을 석권했습니다. 폴란드, 호주, 사우디아라비아 등 여러 나라가 한국 무기를 구매했습니다. 한국 방산 수출액이 세계 4위로 올라섰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무기를 무분별하게 팔지 않았습니다. 민주주의 국가, 평화를 사랑하는 나라에만 수출했습니다. 독재 국가나 인권 유린 국가에는 판매를 거부했습니다. 돈보다 원칙을 중시하는 자세가 오히려 한국의 명성을 높였습니다. 한국군의 해외 파병도 활발했습니다. UN 평화유지군으로 아프리카와 중동에 파견됐습니다. 한국군은 어디를 가든 환영받았습니다. 현지 주민들을 존중하고 민간인을 보호하고 재건을 도왔기 때문입니다. 어떤 지역에서는 한국군이 떠나지 말아달라고 청원하기도 했습니다. 한국군만큼 신뢰할 수 있는 평화유지군이 없다는 이유였습니다. 한국군의 명성은 전투력뿐만 아니라 인간애에서 나왔습니다. 강하지만 자비롭고 용감하지만 지혜로운 군대였습니다. 이것이 대한민국 군대의 정체성이었습니다. 세계는 한국군을 평화의 수호자로 인정했습니다. 기술 분야에서도 한국은 선두를 달렸습니다. 캄보디아 사건에서 보여준 사이버 기술력이 다른 분야로도 확산됐습니다. 인공지능, 양자 컴퓨터, 우주항공 기술에서 한국은 세계 최고 수준에 올랐습니다. 삼성과 SK가 세계 반도체 시장을 장악했습니다. 한국 기업들이 개발한 AI가 전 세계에서 사용됐습니다. 누리호 발사 성공으로 한국은 우주 강국 반열에 올랐습니다. 한국형 달 탐사선이 성공적으로 임무를 수행했습니다. 과학기술이 국력의 핵심임을 한국은 잘 알고 있었습니다. 연구개발에 막대한 투자를 지속했습니다. 노벨상 수상자도 배출됐습니다. 한국은 명실상부한 과학기술 선진국이 됐습니다. 경제 규모도 더욱 커졌습니다. 한국은 세계 5대 경제대국으로 올라섰습니다. 1인당 국민소득이 5만 달러를 넘어섰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경제성장만 추구하지 않았습니다. 복지제도를 확충했습니다. 소득 불평등을 줄이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환경보호에도 앞장섰습니다. 탄소 중립을 위해 재생에너지에 투자했습니다. 경제성장과 사회정의, 환경보호를 동시에 추구하는 성숙한 선진국이 됐습니다. 다른 나라들이 한국 모델을 배우려는 이유였습니다. 한국은 자본주의의 폐해를 극복하면서도 활력을 유지하는 방법을 보여줬습니다. 지속 가능한 발전의 모델이 됐습니다. 문화예술도 꽃피웠습니다. 한국 영화가 세계 3대 영화제를 석권했습니다. K-팝 아티스트들이 그래미상을 받았습니다. 한국 작가가 노벨문학상을 수상했습니다. 한국 미술 작품이 세계 유명 미술관에 전시됐습니다. 문화는 경제력의 반영이 아니라 국가 정신의 표현이었습니다. 한국 문화는 역동성과 섬세함, 전통과 현대의 조화를 보여줬습니다. 전 세계 사람들이 한국 문화에 매료됐습니다. 서울은 파리, 뉴욕과 어깨를 나란히 하는 세계 문화 중심지가 됐습니다. 한강은 생강처럼, 명동은 샹젤리제처럼 세계인이 동경하는 장소가 됐습니다. 문화 강국의 위상이 확고해졌습니다. 이 모든 변화의 시작점에는 캄보디아 사건이 있었습니다. 한 번의 올바른 결정, 한 번의 용감한 행동이 나라의 운명을 바꿨습니다. 국민을 지키기 위해 모든 것을 걸었던 그날의 결단이 오늘의 위대한 대한민국을 만들었습니다. 역사는 결정적 순간에 올바른 선택을 한 나라를 기억합니다. 대한민국이 바로 그런 나라였습니다. 약소국에서 강대국으로, 식민지에서 세계 리더로 올라선 기적의 나라였습니다. 그 기적은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국민의 노력과 정부의 헌신, 그리고 올바른 가치관이 만들어낸 필연이었습니다. 대한민국의 위대함은 계속될 것입니다. 정의와 평화를 사랑하는 한, 국민을 끝까지 지키는 한, 대한민국의 미래는 밝습니다. 대한민국이 위대하다고 생각하신다면 대한민국 만세를 댓글에 적어서 대한민국의 위상을 높여주세요.